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4만 달러 아래에서 머무르면서 어려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는 현재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지목된 구간이어서 4만 달러 붕괴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만 9천 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추가적인 후퇴 대신 4만 달러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곰 세력 역시 그닥 힘을 크게 쓰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차트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전망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름 전후로 강세장이 한번 오고 다시 하락장을 겪은 뒤에 진짜 의미 있는 강세장은 내년에 찾아온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습니다. 플랜 B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세를 겪기 전에 10만 달러를 먼저 찍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는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호재성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펌핑 호재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화폐 패권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부분인 만큼 이런 굵직한 흐름을 늘상 체크해두고 이슈 트래킹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투자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꽤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0.5달러 폭락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0.87달러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다소 무시무시한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FX 스트릿이 분석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들이 근거로 제시된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언제 어떻게 잡힐지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기대도 조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스탠스 유지하기 다소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한데 비트코인을 아무리 저가 매수했더라도 이 80%의 폭락을 4번 견디지 못했다라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다시 뚫어내는데 꽤나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하나 싶다가도 다시 저항맞고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황소와 곰의 신경전이 꽤나 짜증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심리적 지지선을 밑돌고 있지만 곰 세력이 추가적인 후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만 1150달러가 하락하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매도 세력이 약간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곰 세력이 3만 9천 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면 추가 후퇴 가능성이 있는데 황소 세력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반등할 경우에는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소 세력은 조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1,993달러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7,828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매도세가 심화될 경우에는 34,322달러, 그 뒤에는 32,917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좀 더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곰 세력이 비트코인을 4만 달러 아래로 유지할 경우에 매도세가 촉발돼서 36,4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지수 이동 평균의 감소는 매도 세력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RSI 기울기 역시 중립 영역에서 그 아래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약세 감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 라인으로는 4만 달러 또 42,365달러를 지목했고 지지 라인으로는 36,400달러 그리고 33,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단기 매매에 포커스를 맞춘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가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거꾸로
해석하고 바라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 지지라인은 매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고 저항라인은 매도를 통한 수익화를 결정할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지라인으로 떨어지면 매도하고 가격이 올라서 저항을 맞을 때 매수하는,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 매매를 하는 경우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파는 것을 차트적으로 표현하면 저항선에서 사고 지지선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시드머니를 허공에 날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로버가 뼈 때리는 한 방을 제시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을 지지라인에서 사라, 저항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단호한 한마디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T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지금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서 크립토 로버와 동일한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팔까 살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라면 적어도 지금은 매도 타이밍, 팔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하기에 앞서 10만 달러에 먼저 도달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보다 70% 하락하는 것은 항상 1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찾아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트에서 블루 닷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번 강세장은 개미를 위한 것이었다라면서 10만 달러에 도달한 뒤에 블루닷을 보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포스트 엘살바도르는 어디가 될 것인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비트코인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 법정화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 21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경제 발전 또 회복을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인구 483만 명의 국가로 대표적인 아프리카 후진국으로 거론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지난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뒤에 온두라스 경제특구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지금 꽤나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특히 동주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마소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확장세에 힘입어서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EPS가 지난해 4분기에 30.69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5.7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장마감 뒤에는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물가 급등과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세가 느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날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애플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EPS가 2.1달러였는데 이번에는 1.43달러로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 순이익 기대치와 관련해서는 마소가 전년 대비 12%, 애플은 2% 증가, 알파벳은 0.7%, 아마존은 49% 감소, 이런 리피니티브 데이터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플 XRP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현재 0.7달러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곰세력의 1차 목표 지점이 0.69달러이고 여기가 뚫려서 종가 마감을 하면 0.5달러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단기적인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은 꽤나 부정적인 톤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미디어들 가운데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1달러 랠리 전망을 제시했던 곳인데 차트적인 흐름이 깨지면서 기사 톤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은 35% 하락 예측과 함께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먼저 기술 지표와 관련해서 상황이 좋지 않고 하락 추세선 아래쪽으로 미끄러졌고 이렇게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0.5달러로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FX 스트릿은 이번 주에 황소 세력이 XRP를 55일 단순 이동평균이 자리한 0.7823달러로 되돌리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 조치가 매우 부정적으로 될 것이다. XRP는 어닝 시즌 기간에 고르지 못한 흐름,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 주 XRP는 3월의 저점이었던 0.6232달러로의 후퇴가 예상되는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0.5달러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 다만 황소 세력이 0.78달러를 회복할 경우에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8743달러까지 12% 랠리가 가능하고 여기가 깨지면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의 수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37,000달러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단기 대응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분봉 차트 흐름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어도 4시간봉 이상을 참고하시면 시장의 방향성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